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JTBC의 아침 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샤넬백 2개를 건진법사에게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받았던 선물은 모두 돌려주었고 액수가 큰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샤넬 직원의 증언까지 더해지자 압박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다 매도가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 인공지능 거품론에 하락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사례를 전수조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YTN 등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판 자산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 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대하다며 일본 현지 언론도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건진법사의 샤넬 직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압박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800자 넘는 분량의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802만 원과 1270만 원짜리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특검 조사와 재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과했던 김 씨는 특검 수사 석 달 만에 샤넬백 2개를 받은 공직자 배우자로서 사과했습니다. 김 씨의 자백과 사과는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 앞에서 나왔습니다. 건진법사가 잘 받았다는 김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실물을 제출했고 샤넬 직원도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를 들었고 김 씨 목소리와 비슷했다고 증언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뇌물죄가 적용돼 3천만 원 넘게 수수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받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의 가방은 인정하고 6천여만 원의 목걸이는 부인한 이유를 두고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미리 계산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온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을 뒤집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더 공개됐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다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모습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이 장면에 대해 굉장히 화난 상태로 나와서 계엄에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며 한 전 총리에게도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행된 서중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특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는 배치되는 물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 43분쯤엔 최 전 부총리가 고개를 저으며 한 전 총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도세서 꺼낸 문건을 읽고 다시 넣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은 서명을 못한다는 말을 계속했던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장면입니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탄핵 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해 10분 만에 퇴장당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회 운영위 국감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김용원 의원 규정에 맞도록 선서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원 상임위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세요. 퇴장에 앞서서 여기가 본인 놀이터입니까? 퇴장하세요. 결국 퇴장한 김 상임위원은 미결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조사를 의결한 인물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수감돼 있는 곳이네요. 갑자기 이걸 잡아서 지금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위헌이지요. 네,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성역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야 됩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민주당은 계엄 이슈를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JTBC 류정화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하다가 매도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거품이라는 논란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 여파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개장 직후 4천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장중 253포인트, 6% 넘게 급락하며 3,80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급기야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했습니다. 오후 들어 2%대로 낙폭이 줄며 4천선을 겨우 넘어 장을 마쳤지만 이틀 연속 하락세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재점화하며 기술주가 동반 급락하자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호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도 8% 내렸습니다. It is likely there'll be, a 10 to 20% drawdown in equity markets sometime in the next 12 to 24 months. 11만 원대를 찍었던 삼성전자는 4% 하락했고 관세 협상 후광을 입었던 조선, 방산주들도 줄줄이 내렸습니다. 증시를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약 2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고 비슷한 물량을 개인이 떠안았습니다.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에이펙 종료로 추가 호재가 사라진 점도 매도를 부추겼습니다. 단기간에 워낙 가열됐기 때문에 에이펙 전후로 해서 사실은 조정 기미가 조금 보이긴 했거든요. 너무 좀 가파르게 좀 들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추세로 다시 하락 전환 같지는 않고 단기 그냥 차익 실현 매물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없는 만큼 이번 하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 거란 분석이 많은 가운데 추락하는 원화 가격이 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2.5%, 홍콩 항생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사 YTN 등 헐값에 팔아 정부의 자산 가치를 훼손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YTN은 지난해 민간 보도 전문 채널이 됐습니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던 지분 30.95%를 유진 ENT에 팔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 ENT를 최대 주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진행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이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각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을 팔아넘겼을까?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문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어요. 팔아넘기게 공기관을 압박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판 자산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헐값에 팔아 정부의 재산 가치를 훼손했던 게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방안까지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의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된 비율은 2022년엔 4.4%에서 점점 늘어 지난해 58.7%를 기록했습니다.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건지 또는 그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 건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헐값 매각을 방지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지멘 소셜픽입니다. 경찰이 한국에서 하반신 시체 37건이 발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튜버 악의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発見されたことで37件、韓国で下半身100件残ってる死体が37件発見されてる。で、 이 유튜버 댓글 하나를 근거로 사건을 짜깁기 해 한국의 치안이 우려된다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어제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영상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해 외국인의 방문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고 봤습니다. 유튜버 대보장은 이 영상을 포함해 한국을 비난하는 영상들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趣味はフェイクニュースを他の国に流して国のイメージを悪くさせた趣味です。 최근 한국 언론이 사실을 감추고 있으니 댓글을 소개한 것뿐 악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치안이 나빠졌고 한국인들도 모두 조심하고 있다는 이 주장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今下半身だけある死体が出てるのは事実だから韓国人たちも今みんな気をつけてるんで今韓国に中国人たちがビザなしの入国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から治安が悪くなっていろんな中国の方々の犯罪が増えてきて私はショックを見せながら言ったんですよね。 최근 베트남에서 한 한국인 가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아들을 위해 베트남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길을 잃은 사람을 찾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푸꾸옥에서 지팡이를 든 한국 할머니가 사라졌다면서 함께 찾아달란 내용인데요.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얘기를 듣고 가족들은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프랑스의 곧장 과일 가게 CCTV를 확인한 뒤 오토바이를 끌고 나섰습니다. 결국 몇 시간 수색 끝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노인이 늦은 밤 주변 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앞에 내린 관광객,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례로 $500를 건넸지만 손살에 치며 거절합니다. 드디어 여러 오토바이가 모여들었고요. 할머니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영상 베트남에서 널리 퍼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후엉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푸꾸옥 사람들이 친절과 열정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통령이 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한 남성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춥니다. 몸을 더듬으려고 하자 그제야 보좌관이 막아섭니다. 경호를 줄이고 대중과 이야기하기 위해 교육부 본청 건물로 걸어가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 남성이 만취 상태였다면서 영상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Y mi reflexión es, si no presento yo delito, además de que es un delito, pues en qué condición se quedan todas las mujeres mexicanas. Si esto le hacen a la presidenta. 그러면서 어떤 특권도 쓰지 않고 남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첫 구두 변론을 열었습니다. 비상경제권을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한국에 매긴 15% 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놓고 구두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심리는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긴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수입 규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 부과까지 가능한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재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부 보수 대법관은 닉슨 대통령 시절 유사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 논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구두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ecause without tariffs, without our being able to use tariffs freely, openly, and in every way, we would suffer tremendously from a national security standpoint.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법률 남용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6대 진보 3의 대법원 구도 속에서도 결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대법원 절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경제 외교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변론 일정도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0대 서모 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딸도 크게 다쳤는데 일본 언론도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법원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운전자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서 씨는 검은 코트에 얼굴을 가리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효도 관광을 왔는데 방문 첫날 드라마 배경이 된 낙산공원 성곽길을 걷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관대한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인 피해자 유족들은 어제 한국에 들어와 서 씨 변호인과 면담했습니다. 서 씨 측은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올해 K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이승우 선수가 뛰고 있는 전북 현대였습니다. 교체 멤버로 올 시즌엔 조커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수없이 이적을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북과 함께한 이유 홍지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교체 투입 3분 만에 이승우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습니다. 드리블로 돌파하다 옆으로 공을 건네고는 다시 앞만 보고 달립니다. 동료들을 거쳐 다시 돌아온 패스.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공을 살짝 띄워 마무리합니다. 지난 7월
이승우의 만회골로 전북은 역전승을 따냈고 그 기세를 타고 우승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승우의 역할은 작아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리그 22경기에 나섰는데 선발 출전은 7번뿐. 그 때문에 포획 감독에게 화도 내고 이적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없이 많이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제 마음은 전북에서 남아서 더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커서 조커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3골과 1개의 도움은 경기 흐름을 뒤집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포엣 감독의 자유로운 선수 관리를 따르며 상승 효과를 냈습니다. 진 이유에 대해서 항상 뭔가 축구에서 찾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찾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팀도 아닌데 뭔가 듣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받고 우승을 확정하며 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지금 이승우에게 축구대표팀 그리고 월드컵의 꿈을 물었습니다. 축구를 멈출 때까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JTBC 홍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긴박했던 국회 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JTBC 영상취재팀 등 언론사 영상기자들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뉴스상 부문에 한밤의 계엄령 2시간 38분의 기록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분기점을 기록한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포근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